자, 우리가 챕터 22에서 유체 파트 1에서 소개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압력 P라고 불러주는 놈은 다음 면적 A에 눌러주는 힘이었는데요. 어떤 유체에 눌러주는 압력 P는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로지 H로서 이런 표현을 한번 써드렸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했던 것은 압력 차이에 의한 F 부력의 크기가 로지 이때 이 V는 유체 잠긴 부피 이렇게 이제 표현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체 파트 1에서 하나 안 하고 넘어간 게 뭡니까? 하면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이름인데요. 예, 오늘 뭐 파스칼 법칙 한데요. 어떤 이런 닫힌 용기 안에 유체가 이렇게 잠겨 있어요 하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모든 지점에서 압력이 마다 똑같거든 하는 게 파스칼 법칙 되고 있습니다. 경우엔 여기에 걸릴 압력 P1과 이쪽에 걸릴 압력 P2가 뭐가 돼? 같대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어떤 눌러주는 힘 F1과 면적 S1의 비율은 S1에 대한 F1이 경우에 이쪽의 면적 S2에 대해서 여기서 눌러줄 F2의 크기하고 같지라는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면적이 큰 쪽은 힘이 크게 걸린다는 뜻인데요. 그래야 압력이 크게 걸리는데 여기에 무거운 자동차를 하나 올려놨어요. 이 자동차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여기는 좁은 면적에다 작은 힘을 주면 자동차도 들어 올릴 수 있거든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이해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나오는 자동차 뭐 SUV 이런 것들은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걸 밑에 정비하려고 하는데 직접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서 정비할 수가 없죠. 자동차에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손으로 2톤을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근데 뭐 할 수 있다면 면적이 넓은 데다가 자동차를 올려놓고 면적이 좁은 데다가 내가 힘을 준다면 들어 올릴 수 있거든 하겠습니다. 이런 2톤짜리 자동차가 시속 100km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브레이크 밟습니까? 내가 브레이크 밟잖아요. 2톤짜리 트럭이 가는데 내가 바깥에 발레해갖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멈출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아이씨 아장나죠. 근데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 밟는 이쪽은 좁은 면적에 눌러주면 브레이크 패드는 넓은 면적에서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멈출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파스칼의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뭐 별거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오늘 챕터 23 유체 파트 2 보겠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푸는 건 유체 파트 2 위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체가 2kg짜리입니다. 1m/s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이쪽에다 힘 F를 줬네요. 힘 F를 20N 주겠습니다. 들어올린 높이를 봤는데 높이 H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m쯤 들어올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워크 내가 해준 일은 얼마입니까? F 곱하기 이동거리 해하면 되죠. 힘 F가 20N이겠고요. 이동거리가 5m 이동했습니다. 100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K와 이 P의 합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를 기준 그라운드 제로로 삼았으면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없죠.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1에 적합하니까 2줄입니다. 2줄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는 놈한테 내가 워크 1줄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는 놈한테 내가 워크 100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1줄이 될 것 같네요. 키네틱 에너지 이거는 지금 어차피 2kg짜리에 대한 20N이잖아요. 네. 그러면 알짜이 위치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알짜이 위치로 되어 있는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1줄 그대로 있겠죠. 위치 에너지는 MGH에 올라가 있죠. MGH 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2kg짜리 중요도 11% 제곱 높이 5m 하니까 100, 이게 1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역학의 총합은 얼마 나온다? 101줄 나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20N이 아니라 30N을 줄게요. 그럼 내가 해준 일은 얼마죠? 150줄 30N 곱하기 5m 되니까 150줄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얼마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나올까요? 예, 이건 151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위치 에너지는 얼마였기 때문에? 어차피 위치 에너지 똑같이 100줄이잖아요.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아마도 얼마다? 51. 51줄이 될 거다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51줄이 된다는 뜻은 속력은 이때 움직이는 속력 V는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우리가 2분의 1 mv 제곱을 통해서 이게 51줄 나와야 되거든. 질량이 2kg짜리입니다. 속력 V는 루트 51 미터 파섹이 될 겁니다. 라고 쓸 수 있죠. 등가스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30N 힘을 줬습니다. 이쪽으로 중력이라는 놈이 얼마 걸리는데? 20N 걸릴 거잖아요. 30N 줬으니까 F R자임이 크기는 얼마? 10N이죠. F 이꼴 MA 때리겠습니다. 질량 2kg에 대한 가속도 A.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 나옵니까? 5m/s 제곱 나오겠습니다. 5m 올라갔잖아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 이꼴 2AS. 요거 한번 써볼까 합니다. 나중 속력을 물었습니다. 처음 속력은 1이랍니다. 됩니까? 네. 2배 가속도가 얼마 나옵니까? 하면 5m/s 제곱 나올 거예요. 얼마 올라갔습니까? 5m 올라갔습니다. 이게 50이죠. 1 넘어가니까 V는 루트 51이 얻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결국엔 내가 뭔가 일을 해준다는 것은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에너지가 누구요? 이 운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아니면 하다못해 열 등으로도 나갈 수가 있지 않겠니 하겠다고요. 이해됐어? 정리해 주십시오. 일과 에너지 종류예요. 뭐 별거 없어요.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주었는데요. 등속하게 힘을 줄 수도 있겠고, 뭐 가속 운동을 할 수 있게 힘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알짜임이 운동 방향으로 잡혀서 속력이 빨라지게 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느리지게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의 변화량을 가져오거든 하는 내용입니다. 유체 파트 2로 넘어가십시오. 유체 파트 2의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즉 어떤 당장의 EK1과 EP1의 총합에다가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EK2와 EP2의 합으로 나올 수 있겠거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처음의 역학의 총합에다가 나중에 역학의 총합 그 차이만큼이 일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읽었죠? 네. 있죠. F 곱하기 S를 하게 되면 2분의 1 mv1 제곱 플러스 2분의 1 mg h1은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 h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래서 내가 뭐 별도의 어떤 힘을 안 주고 지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면 하는 거죠. 그때는 역학이제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별도의 내가 외래 없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면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 내려오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별도의 어떤 뭔가 일을 해주게 되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페이지 254쪽인 것 같네요. 154쪽 문제 맞습니까? 네, 유추 파트 2입니다. 연속 방정 시간을 좀 쓸게요. 우리가 비압축 유체를 생각해 보자 하겠다고요. 비압축 유체. S1의 면적을 V1의 속력으로 가는 이런 놈이 있었네요. 어디 됐습니까? 그 놈이 가다가 면적 S2 좁은 면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V2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특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요만큼의 유체 V1이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쪽을 지나가는 유체의 부피 V2하고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V1의 속력으로 D1 이동하면 V2의 속력으로 D2만큼 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넓은 지역을 지나다가 좁은 지역에 오면 속력이 빨라지거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우리가 물총을 생각해 봅시오. 물총 관이 이렇게 넓은 쪽에서 조금 미니까 좁은 쪽에선 딱 나가는 빨리 나가잖아요. 말뜻 이해됐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관의 면적이 좁아지면 속력이 빨라진다 되겠다고요. 그럼 반대로 관의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려지겠네요. 그래서 우리네 모세혈관이 총단 면적이 넓다 보니까 혈액이 천천히 흘러라는 내용을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물총 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면적이 좁아지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한 거라고요. 별거 없어요. 간단한 거죠? 이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두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연속 방정 시험이 되어 있는데요. S1, V1은 S2, V2와 같다 하는 거예요.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뭐 흔히 이상 유체라는 이름을 쓰긴 하는데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이상 유체만 다룹니다. 되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 V는 볼륨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흘러간 물의 양은 뭐하대? 똑같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페이지 거친 내용들 다 봤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세 번째 페이지에 우리가 이만한 공간 V라는 부피에 어떤 압력 P가 있었더라 하겠습니다. 연력학할 때 살짝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 들어가겠는데요. 이 압력 P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단위 면적 A에 대해서 눌러주는 힘 F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보셨나요? 이게 이쪽으로 D만큼 이동시켰습니다. 부피의 변화량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겠습니다. 기존 부피에서 부피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부피의 변화량을 생각해 본다면 하겠네요. 부피 변화량 어떻게 쓸까? 면적 A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은 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압력과 부피의 변화는 곱. 면적에 대한 힘 F 곱하기 A 곱하기 D. A 사라지네요. 힘과 이동 거리예요. 뭐예요? 오, 워크 2이에요 하겠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한테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면 베르노이 법칙이라는 이름입니다. 베르노이 법칙은 우리가 액체의 흐름이 또는 유체의 흐름이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지거든 하는 내용이에요. 유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거기에 걸릴 압력이 감소합니다라는 법칙입니다. 종이 한 장 이렇게 있는데요. 이 종이에 대해서 위쪽의 대기압과 아래쪽의 대기압이 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쪽으로 공기 흐름을 세게 해줍니다. 입김을 세게 불어볼게요. 폐활량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쪽의 유체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압력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쪽에 떠받치는 힘 때문에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줘. 녹화 끝내 다시 봐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이런 식으로 흘려져 있는데요. 공기 흐름을 보면 이쪽은 좀 더 많은 길을 가야 됩니다. 속력이 빠릅니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느린 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거는 뭐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그리스 시절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초기의 어떤 비행기를 하늘 날 것 하면 새의 날개를 본다는데 이렇게 퍼덕거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새의 날개의 어떤 단면을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헬리콥터 날개, 헬리콥터 로터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속력이 빠른 쪽은 압력이 작은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쪽은 압력이 큰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뛰어올리는 힘이 있네요. 이걸 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양력이 있는 뒤에 추진력이 있으면은 하늘을 날 수 있거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의 모습은 이런 그림이 되겠다고요. 요거는 라이트 형제가 맨 처음 비행기 만들 때부터 계속 사용되던 형식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줄 베르노이 법칙 하면서 공식이 한 줄 써 있네요. 뭐라 썼습니까? 압력 P 플러스 2분의 1 로우 V 제곱 플러스 로지 H 이퀄 컨스탄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요 식에다가요. 이걸 그럼 풀 쓴다면 P1 플러스 2분의 1 로우1 V1의 제곱 플러스 로우 G H1 이꼴 P2 플러스 2분의 1 로우1이 아니죠. 로우 어차피 같은 로우니까 유체 로우 V2의 제곱 플러스 로우 G H2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 식에 델타 V를 모두가 곱할게요. 이거 먹고 워크죠. 2분의 1 밀도와 부피 뭐예요? 질량. 밀도와 부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이 없다면 할게요. 일이 없다면 즉 여기에서만 일을 준다면 할게요. 뭐 반대로 워크1, 워크2에도 상관없습니다. 2분의 1 m v2의 제곱 플러스
MgH2였습니다. 앞에 썼던 식입니다. 우와. 이해됐어요? 우리가 어떤 물체에다가 내가 일을 해주게 되면 역학 에너지의 총합이 늘어납니다라는 이 내용이 결국엔 베르누이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일정하나 하시고서 쓰는 일정하다. 아직 못 쓰신 거예요? K, 상수. 컨스탄트 K. 보통 일정하다 할 때 K 쓰잖아요. 아,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의 보일법칙이잖아요. 절대 온도의 부피에 일정의 보일법칙. 일정하다 컨스탄트 K. 모르시나? 됐습니까? 잠시만요. 30초 주세요. 자,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찼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회전 슛 한다고 그렇게 때릴 수도 있겠지만은 바닥킥을 친다고 요쪽을 강하게 찼어요. 회전이 요렇게 걸리겠네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공이 요런 식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는 부분이죠. 그럼 공 입장에서는 공기 흐름이 이렇게 공기 흐름이 있습니다. 공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은 공기 흐름과 볼의 흐름이 같은 방향이네요. 네. 속력이 빠른 하겠습니다. 아, 압력. 그럼 이쪽은 속력이 느린 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힘을 받았네요. 네. 공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바나나 킥이죠. 바로. Z. 아. 이해됐어요? 네. 뭐 이해가 잘 되나? 남학생들은 이제 뭐 그냥 축구공 한 던져 놓으면 운동장에서 많이 뛰잖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남학생들도 요즘 피고해요? 아유, 축구. 네. 뭐 피고 제일 대부분 피고하는 거. 그 노란지 뭔가요? 되겠나요? 완전 이해됐습니까? 네. 자, 오늘 내용 설명할 것은 여기다 네요. 이걸로 대가. 결국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적용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풀이 내가 먼저 이 형한테 기출 문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이래. 지금 여러분들 이때까지 앞에 입시 물리 문제를 풀면서 야, 베르누이 있던 거 버려 했던 이 문제를 싹 모아놓은 걸 드릴 거예요. 알겠어? 네. 10분만 쉬었다 할 테니까 좀 자. 벌써 10시.